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농명이라는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농명이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 생활용어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시경에 나오는 얘기고 또는 역사와 관련돼서 농명관이다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명이 뜻과 유래가 어떻게 되느냐 관련해서 농명관 그리고 한성빈관 이런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농명이다. 녹은 사슴록이다. 사슴. 명은 운다 이렇게 되겠죠. 사슴록은 원래 사슴의 모양을 이렇게 정리한 그런 글자다 이렇게 되겠고요. 울명은 운다. 울기 위해서는 입으로 운다. 그래서 입구가 있다. 무엇이 우느냐? 새가 운다 해서 울명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명이라는 것은 사슴이 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국어사전을 보니 시경에 나온다. 시경 소화에 이런 네 편의 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질고 선한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잔치를 베푸는 모양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관련해서 천자가 군신 간의 정을 돈독히 하기 위해 벌이는 잔치에서 부르던 노래로 생각된다. 모두 세 장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경에 소아라 했는데 아가 무엇이냐 하면 아는 이제 예를 들어서 조회를 한다. 나라에서 조회를 한다거나 또는 연향이다. 잔치 같은 걸 할 때 연주하는 노래다. 우리가 악이다 할 때 쓰는 그런 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이 소아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시경에 나온다. 시경을 글쎄요 공부하신 분도 계시겠고 저는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시경이라는 것은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여기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부 311의 노래가 있는데 가사가 있는 것은 305개라고 합니다. 이 시경은 크게 나누어서 세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풍이라는 것이 있고 아가 있고 송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풍이라는 것은 그때 주나라의 천자 왕실이 되겠습니다. 그 주나라에 딸려 있는 제후국들 그렇죠? 제후국들이 민요 노래다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에는 15개 나라 제후들의 나라의 노래 민요가 160개 들어가 있다. 풍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전에 글쎄 제가 자료를 보니까 1981년인가 꽤 오래됐습니다만 국풍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국풍이라는 그때 일종의 관제 문화 행사로 볼 수 있는데 그 이름이 어디서 왔느냐 할 때 여기에 풍과도 관련된다라는 그런 설이 하나 있다. 이것이 꼭 맞다기보다도 몇 가지 설 중에 하나로 있는데 그때 풍이다. 주나라 각 제후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나라들의 노래를 예를 들어서 당이라는 나라가 있으면 당풍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풍이라는 것이 민요를 얘기했다. 그리고 이제 아가 있다. 아는 이제 잔치할 때 부르는 노래다. 이것이 이제 105개가 있다. 이 아는 이제 큰 대자로 쓴 대아가 있고 소아가 있다. 대아라는 것은 큰 정치를 노래하는 그런 정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주나라 천자의 어떤 행사, 정치 행사를 할 때 쓰는 것이고 소아라는 것은 제후국들, 주로 제후국들의 어떤 정사에 관한 일을 노래한 것이 이런 4개가 있다. 오늘 나오는 농명이라는 것은 이 소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왕조나 또 조상의 제사를 지낼 때 하는 노래다. 이것이 40개가 있다. 시경이 이렇게 풍, 아, 송으로 나눠지는데 이 아 속에 소아의 하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농명이라는 게 이제 세 장으로 돼 있다 했죠. 이게 하나의 장이고 이게 하나의 장이고 하나의 장이다. 저도 이것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성이 그렇게 돼 있다. 농명, 사슴이 운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자세히 보니까 처음 시작이 유유농명으로 다 시작이 됩니다. 유유농명. 그래서 세 개의 장으로 돼 있다. 그래서 농명이란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되겠어요. 유유농명이라는 것은 유유라는 것은 말하자면 울음소리를 얘기한다. 유자가 입구자에 그렇죠. 어릴 유자다. 어릴 유자 이것은 유치원 할 때 유자예요. 그러면 유치원 유자에 입구자 하면 어린 아이가 우는 것과 같은 그렇다. 글자 자체로서는 울음을 뜻하는데 유유는
말하자면 사슴이 우는 막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사슴의 울음소리는 어떨까 싶어서 유튜브에 들어가니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보니까 어린아이의 울음이라고 제가 글자 그대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꼭 아이들이 떼를 쓰면서 엄마 앞에서 말하자면 징징거리는 막 그런 소리로 떼쓰는 그런 소리가 그 사슴의 소리가 나왔어요. 막 제대로 만든 글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사슴이 유유 말하자면 운다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세 개의 장으로 만든 것이 농명이라는 그런 시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뭐 하나만 간단히 내용만 한번 살펴보면 기쁜 소리로 사슴이 소리내며 들판에 쑥을 먹는다. 내 반가운 손님이 있어 검은고 타고 생황을 분다. 생황을 불며 패백을 담은 광줄이 받들어 바친다. 그분이 나를 좋아하미니 나에게 큰 길 열어주신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비슷한 내용으로 한 장, 그리고 둘째 장, 셋째 장 이렇게 해서 유유농명으로 시작이 된다. 이것이 농명에 관한 시경에 나오는 노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농명이라는 것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어떤 것이 있냐면 사슴이 먹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동물들은 먹이를 발견하면 자기 혼자 독차지하기 위해서 빨리 먹고 그렇죠. 또 남는 걸 숨긴다든지 뭐 그러는데 사슴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에요. 정확한 생태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기록으로 보면 사슴이 먹이를 발견하면 다른 사슴, 배고픈 다른 동료 사슴들을 부르기 위해서 울음을 낸다, 소리를 낸다는 것이에요. 자, 내가 먹이를 찾았다, 빨리 이리 와서 같이 먹자라는 막 그런 의미로 사슴은 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울음소리다, 이렇게 평을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먹이를 봤을 때 우는 것은 많은 동물 중에서 사슴만이 하는 행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농명이라는 것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이 담긴 말이 농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경의 농명이라는 것은 사슴의 무리가 평화롭게 울며 함께 풀을 뜯는 풍경을 상정을 하고 어진 신하들과 임금이 함께 어울려서 잔치를 하고 어울리는 것을 비유해서 이 농명이란 식구를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농명과 관련해서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농명이란 것과 관련해서 뭐 글을 쓸 수 있겠죠. 사슴의 행태라든지 뭐 이런 것을 함께 이렇게 같이 살자라는 그런 의미로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막 동아시아 역사라 할까요? 또는 일본사라고 할 수 있다. 농명관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일본식으로 읽으면 로쿠메이칸 이렇게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일본에서 외빈, 외국 손님이죠. 외빈이나 외교관을 접대하고 숙박시키기 위해서 일본 제국의 메이지 정부가 1883년에 동경에 만든 사교장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외빈, 외교관이므로 아까 농명은 말하자면 군주가 신하와 함께 이렇게 즐기고 하는 막 그런 것이다. 그런 데서 이 농명이라는 이름을 따와서 건물의 이름을 농명관이라고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 일본의 농명관을 만든 목표가 뭐냐 하면 좀 우리도 이렇게 유럽과 같은 그런 선진화, 그 탈아 입구라고 하죠. 그런 유럽화 정책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럽식으로 만든 사교시설에서 외국 사절을 좀 접대해서 우리는 좀 선진화되어 가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겠다. 그런 의미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문명국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판단을 해서 이것을 만들었다. 그래서 결국은 상류층 사람들은 연회를 열고 거기에서 무도회를 열고 해서 서양 문화를 처음으로 접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행사를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별로 좋지 않은 평을 좀 받았어. 이렇게 농명관식의 외교에 대한 비난이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1890년이면 약 7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 바로 농명관 옆에 지금 동경에 있는 제국 호텔이 이렇게 개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 상당히 어려워졌다. 그러다가 1940년에 철거가 됐다. 이런 기록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제국 호텔 바로 옆이고 히비야 공원 건너편, 동경을 아시는 분은 알 수 있겠습니다만 히비야 공원 건너편에 가면
이 옛날 농면관의 터가 남아있다. 막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일본사를 공부를 하다 보면 한번 언급이 되는 그런 것이다. 이것이 이제 농면관이다. 농면관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일본 여성들과 또는 일본 남성들도 있고 또 외교관들도 있고 이렇게 사교 모임, 댄스도 하고 하는 이런 것을 펼친 곳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반해서 우리나라에는 이거와 비슷한 것이 뭐냐 하면 이제 한성빈관이라는 것이 있다. 한성빈관. 한성빈관 가면 얼핏 오지 않습니다만 손탁 호텔이라 하면 아마 아시는 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손탁이라는 분이 있었죠. 이름을 보니까 마리 앙뚜아네트 존타쿠 이렇게 돼 있어요. 마리 앙뚜아네트 존타쿠다. 이 여성이죠. 이분이 이제 말하자면 조선의 왕실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고 또 러시아 어떤 공사관인가요? 거기에 통역도 하는 그런 사람이고 해서 고종과 명성황후가 굉장히 친했다. 그래서 고종께서 이제 말하자면 1902년에 지금의 이제 이화여고 안에 있는데 그 정동에다가 이렇게 땅을 내주어서 신식 호텔을 짓게 합니다. 신식 호텔을 짓게 해서 영업을 하는데 목적은 말하자면 외교관도 있고 또 외국에서 온 상인들도 있고 해서 외국인들이 어떤 교류를 하는 그런 장소로 호텔을 만들어서 경영을 했다. 그러다 결국은 1917년까지 영업을 하다가 아마 하지 못하고 나중에 1922년에 말하자면 다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폐기가 됐다. 이런 것이 이제 일본의 농명관에 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그 당시에 한성빈관이다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글자 사슴녹을 잠깐 보겠습니다. 녹은 사슴 녹용이다. 그렇죠? 또 녹각이다. 이런 거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술록이다. 술은 길들인다는 것이에요. 길들인다. 사슴은 잘 길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길들여서 이제 이렇게 가축처럼 하는 것이 술록이다. 녹비다. 그렇죠? 사슴의 가죽이다. 녹비는 이렇게 잘 늘어난다. 이렇게 당기도 늘어나고 아래 위로 당기도 늘어나고. 그래서 녹비의 가로왈이란 그런 말이 있죠. 이것은 거죽 피자지만 읽을 때 녹비로 읽는다. 녹미체가 있다. 사슴 꼬리와 같은 그런 것이다. 이것은 바다에서 나는 톳이죠. 톳을 녹미체라고 한다. 이 톳이 이제 사슴 꼬랑지하고 비슷하게 닮았다. 이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청록이다. 청록파라는 게 있죠. 청록파, 박목을, 박두진, 조지훈, 이런 사람들이. 청록파라는 것은 청록집이라는 문예지가 책이 이제 발간이 돼서 청록파라는 게 생겼다. 왜 청록집이라는 게 생겼느냐 하면 박목을 선생이 쓴 시 청노루라는 시에서 청노루를 청록으로 번역해서 청록집, 청록파가 됐다. 백록은 흰사슴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제주도에 가면 이제 백록담이다. 옛날에 흰사슴이 말하자면 목을 죽인 곳이다. 또는 신선이 백록을 타고 내려왔다. 흰사슴 타고 내려왔다. 그런 전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백록담이다. 위록지마다. 그렇죠? 지록이마다. 지록.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한다. 그렇죠? 말하자면 사슴인데 이것을 말이라고 해라. 그렇죠? 그때 말하자면 진나라의 조고와 호해와 관련된 진시황의 아들 호해가 있죠. 관련돼서 이 권세에 따르는 자, 권세에 아부하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지록 위마다. 충록은 사슴을 쫓아간다는 것이에요. 사슴을 잡으러 간다. 예. 그래서 중원충록이란 말이 있다. 중원에서 사슴을 쫓아간다. 이것은 말하자면 어떤 중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군웅들이 제후가 되기 위해서 서로 다투는 것을 중원충록이라고 한다. 그리고 또 어떤 목표를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것을 중원충록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죠. 사슴 녹자에다가 위에 여 글자를 두 개 얹으면 이제 고울 여자다. 사슴의 뿔이다. 이거는 뿔이 아름답다. 이렇게 되죠. 고려, 고구려 할 때 나오죠. 여수다. 한여수도다 할 때 쓴다. 아래에 흑토자를 내면 티끌이다. 먼지다. 사슴이 달려가면 먼지가 일어난다. 풍진이다. 그죠? 어떤 바람에 이는 먼지다. 이 세상 풍진. 그런 것을 얘기할 때, 세상의 어려움을 얘기할 때 풍진이라고 한다. 몽진이다.
몸은 덮어 쓴다는 얘기죠. 먼지를 덮어 쓴다. 임금이 이렇게 도성을 떠나서 피난하는 것을 몽진이라고 한다. 여기 고을 여자에다가 삼순을 붙이면 물을 뿌린다 하는 물 뿌릴 쇠예요. 쇠. 전라도 담양에 가면 소생원이라고 있죠. 소생원은 소는 맑고 깊은 물을 얘기한다. 그리고 쇠는 또 물 뿌린다. 아주 깨끗하다. 맑고 깨끗한 막 그런 정원이 소생원이다. 그리고 또 쇠소응대다. 쇠소응대. 물을 뿌리고 그렇죠. 소는 청소하는 것이죠. 물을 뿌리고 청소를 빗질을 하고 그리고 사람을 응대하는 것을 얘기한다. 그리고 그 기자를 붙이면 기린 기자다. 또 도깨비 분린인데 린을 붙이면 기린 린자다. 그래서 기린이다 할 때 이렇게 쓴다. 위에 수풀림을 붙이면 산기슭이다. 그렇죠? 산기슭 록이다. 살록이다 할 때 산기슭을 얘기한다. 사슴 녹자가 세 개가 같이 있으면 이것은 거칠다는 거칠추다. 추포다. 아주 거칠게 짠, 성게게 짠 배를 추포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울명자는 공명한다. 함께 운다. 우리가 과학 시간에 공명장치다. 그렇죠? 여기 하나를 울리면 옆에 있는 것도 같이 울린다. 공명이다. 그리고 그래서 뭔가 어떤 같이 공감한다. 나와 공감한다 할 때도 공명이라는 뜻으로 쓴다. 명량, 해협, 울돌목 할 때 그렇죠? 울명자가 쓴다. 명적이다. 이것은 화살 촉을 얘기한다. 화살. 옛날에는 싸움을 시작할 때 화살을 날렸습니다. 날리는데 소리가 났다. 그것을 효시라고 한다. 왜냐하면 화살 촉에 구멍을 뚫어서 나무로 만든 것을 해서 구멍을 뚫어서 공중에서 소리가 난다. 그래서 우는 살이라고 한다. 우는 살. 비명이다. 그렇죠? 비명. 슬픈 게 우는 것이 비명이다. 이명이다. 귀에 소리가 나는 것이다. 그렇죠? 자명이다. 스스로 운다. 자명종. 시계 자명종 또는 자명고 할 때 쓰죠. 그리고 세조자에서 회계 하나 없는 것은 까마귀 옵니다. 그렇죠? 오합지졸이다. 급조해서 까마귀처럼 무질서한 그런 병조를 오합지졸이라 한다. 글쎄요. 까마귀라는 게 생각보다 상당히 똑똑한 것인데 여기 이제 쓰였다. 오작교. 작은 까치다. 까마귀와 까치가 노는 다리다. 견우직리할 때 나오는 것이죠. 오룡차는 우롱차로 발음한다. 오죽은 까만 대나무다. 그렇죠? 강릉에 가면 율곡선생의 외가에 오죽헌이다 한다. 오골개다. 뼈가 검은색의 닭을 얘기한다. 오골개. 네. 여기에 까마귀 오에다가 입구자를 하면 슬프다 하는 슬프로자예요. 세조자에다가 입구하면 운다. 까마귀 오자에다가 입구를 하면 슬프다. 네. 오열을 한다. 슬피 운다. 그렇죠? 목 놓아 우는 것을 오열을 한다. 오호 통제라 할 때. 그렇죠? 오호 통제라. 슬프고 아프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농명. 네, 시경에 나오는 한구절인 농명이다. 중국의 간체자 명자는 세조자가 이렇게 좀 변한다. 네, 농명. 네, 농명과. 네, 여기에 대비되는 것이 우리나라 말하자면 조선 말기에 한성빈관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